네, 이번에 미국 워싱턴을 연결해서 한번 미국 시장 분위기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BN 워싱턴 특파원 최중락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도 워싱턴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올랐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워싱턴 클럽에서의 대담이 굉장히 좀 뭐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는데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전에 그리고 주식시장 초에는 좀 하락을 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는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 DC 경제클럽 대담에서 연설을 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한 10차례 가까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디스인플레이션. 이 상품 가격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주택시장에서는 또 시작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 이런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 이후로 1월 노동시장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놀랐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연준이 지난주 0.25%포인트보다 그러면 금리를 더 인상했어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즉답은 좀 피했습니다. 왜 상당 기간 긴축 정책이 필요한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따라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미 노동부는 1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 수 시장 전망치에 무려 3배에 가까운 51만 7천 개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률도 1969년 5월 이후 최저치인 3.4%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많으니 소비가 늘어나고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키울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파월 의장이 얘기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발언에 주식시장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상당한 진척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재차 경고를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발언들을 수차례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반전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실은 미국의 무역 수지가 최대 이 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 상무부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2022년 연간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 9,48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9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2.2%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최대 규모 적자 기록을 세웠는데 1년 만에 또 갈아치운 겁니다. 수출이 3조 97억 달러, 전년보다 17.7% 증가했고 수입이 16.3%가 증가했습니다. 원인을 살펴볼까요?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으로 무역 적자가 심화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강한 달러가 좀 비싸죠.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수입품 소비를 늘린 것도 적자를 늘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월간 무역 수지 적자 674억 달러로 전달보다 10.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출은요 2,502억 달러, 0.9%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1.3% 증가를 했고요. 올해 국제 무역 각국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보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